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태어나면 인생사 장애가 많다. 또는 파란 풍파를 겪기도 한다. 또는 눈물 흘릴 일이 많기도 한다.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태어나면 이 뒷부분은 임의대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태어나면 장애가 많은 인생이 되고, 자, 을해년 무인월 경진일주가 병수시에 태어났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다 그래요. 여자가 경진, 괴강, 과부살 일주로 태어나서 일시주 진술충이 되었고 경병이 서로가 극하는 상태로서 좀 못마땅해 한다 그래요. 이 병화는 경금한테 그냥 무해무덕한 관계이다. 그러나 이 경금에서 병화를 봤을 때는 병화는 태양이고 경금은 달인데, 태양이 뜨면 달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다. 경금은 밤의 제왕이요 병화는 낮의 제왕이라 서로가 밤낮의 구별이 정져 있기 때문에 무난한 관계이기는 하면서도 이 경금이 병화에 대해서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좋아하지 병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금과 병화는 무해무덕한 그러한 사이로, 그런데 이 병화가 나타나면 사주에 의부증이 있게 된다 그래요. 너나 없이. 경금일간 여자로서 병화가 나타나면 의부증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병화는 겁재인 신금을 좋아하지 경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언제 바람나서 가정을 팽개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재워져 있다. 이 경진일주 괴강은 참 만나보면 목소리도 예쁘고 머리도 총명하고 그리고 또한 미모이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사주 감명을 하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미모를 준 것은 물론 부모의 유전인자 덕분에 미모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인방명이다. 그래서 오히려 팔자가 좀 세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다. 여성으로서 괜찮은 여성은 덕성스럽고 좀 따스하고 그렇게 미모이지는 않아도 좀 그러한 덕성이 풍겨져 온다면 그런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칫 이 말 했다가 여성분들한테 괜히 뭐 돌맞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래요. 뭐 물론 타고 태어나는 것이 미모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모의 조상의 유전인자 덕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 경진일주는 미모이고 두뇌 총명한 기상이 있는데, 이 기질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진일주 기질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거의 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이름난 그런 그 충악범들 사주에서
경진개광과 경술개광 일주가 유달리 눈에 띄더라.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건 성격이 강하다. 여성 자체 내에 품고 있는 성정이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강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진일주와 경인일주가 있다면, 이 경인일주는 절지자이고 이 경진은 양지자로 약간의 힘이 있는 경진인데, 그런데 이 진토가 인수이고 또한 효신살이거든. 경인은 재성이 편재의 재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경인일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생활 능력이 강한 것이 경진해가 있다 그래요. 참 강한 기상이 경진해가 있더라. 경진개광과 경술개광에 아주 그 강한 기상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경진일주나 경술일주 딱 보고서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다. 신약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 우선은 그렇게 보고 갈 수 있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천간에서는 천극지충이다. 연주 을해의 무인 몰주다. 그래서 해인 합이 되었다. 이것은 유정한 상태로 바람직하다 그래요. 그런데 인월의 경금이다. 인월의 경금이 이때는 상당히 이 강화한 기상이 많이 약해진다 그래요. 이 인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인월에 모든 사주를 화평하게 해야 할 병화도 있고, 또한 이 병화가 목기를 키워주고 또 목설 생토를 하면서 이 생토를 해서 토기를 강화시킨다. 이 경금은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요. 비견 겁재가 없다. 이러한 상태면은 강한 기질성이 나타난다 그래요. 한번 자기 이렇게 신약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데 강한 기질을 나타낼 때는 생명불사로 나 죽을 줄 모르는 발발이 새끼처럼 강한 기질을 나타내더라 그래요. 그것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기질이 내부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되었건 이 경금은 비견겁재가 없으니까 형제 동료덕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인수라고 인수를 신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인수에서는 진술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정 붕괴 현상으로 태산이 무너지는 형상에 천둥 번개가 치고 태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나겠죠. 그러면 우르릉 쾅쾅 나는 데서 사는 사람은 언제 태산이 나를 덮칠지 모른다. 토다 매금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예민해져서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사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각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 깜짝깜짝 놀래는 그것이 있고 그러한 증세가 있게 된다. 그래도 혼자 있어도 산이 진술충이 되었다 해도 무토가 있어서 내 새끼, 내 자식 딱 안아주고 있다. 무토가 월간에 있으면서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경금은 그래도 이 여자가 남편이 뚜렷하게 여기에서는 목기와 토기를 통관하는 통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왔다. 남편이 내 자식과 같은 남편인데 남편도
병술백호로 왔고 당주는 경진개강으로 왔다. 그래서 사주가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상당히 강한 사주로 변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남편은 술토에 인묘, 화계살에 엊그저께 사주 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있죠. 먼저 남편이 묘지자했다면 그 남편의 신상 이변수가 있다. 그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 더군다나 진술충이 묘지 발동이다. 그래서 이 남편은 바람 앞에 꺼지는 득불이다. 이 병화는 의지하는 것이 인목을 오로지 의지하고 있다. 이 노래는 자녀 추위가 남아있는 그런 형상인데 해인 합의되어서 더 사주가 추워졌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기는 병화한테 많이 걸기는 거는데 이 병화는 힘이 붙인다. 이 식상은 의지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인수는 차갑다. 인수 차가운 이 나무를 경금이 벽값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연간을목을 타만이라고 이 돈을 밝히는 여성이 되어서 이 벽값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 처의 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요.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어찌되었건 여기에서는 이 을목이 병화와 근접하면 좋은데 병화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을해로 왔더라. 그러면 을목이 해수 위에 떠있는 조각배, 물속에서 건져낸 통나무와 같은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생하지 못한다. 생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다. 여기 인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선목이다. 썩 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말은 시상칠살이라고 그러지만 조금은 부족하다. 관성의 등급으로 따지면 한참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고의 분란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내냐? 병술, 시주, 남편이 만들어낸다. 나는 얌전히 무인까지 얌전히 제목이 되고 재물이 되고 이렇게 편지의 재물로 왔는데 그리고 무경진으로 왔다. 그래서 얌전하게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상태인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병술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완전히 애늙은이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그러한 애늙은이가 이 병화인데 이 병화가 진술 충을 해버리고 나를 갖다가 천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사건의 분란을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이 남편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주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현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중의 병화가 출하여 평광격으로 신약명식이다. 인월은 경금일간의 절지이므로 신약하다. 그러므로 무토로 경금을 생하고 병화에 화로 작용을 하는 무토가 용신이 되므로 의식주 걱정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도 여자 사주 이 정도면은 그렇게 흉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단지 남편에 대한 근심 걱정 구설수 내지는 틀림없이 문제가 중년 이후부터 생기게 될 것을 사주에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암암리의 암시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깊고 편한 잠을 못 이루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의 동근처 인목이 합충을 당하면 관제 구설이 되는데 해인 육합과 진술충이 되어 무력한 병화로 관살 쇠약의 명식이다.
일시 천중지중으로 개강살과 백꽃살 발동으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명식이 되어버렸다. 해당 육춘의 혈광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을목, 병화, 무토가 임묘되어 피눈물도 흘려보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진, 술, 충이 여기서는 되면서 문제가 병술, 백호, 이 백호살이 발동이 되는데 백호살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을목이 술토의 임묘, 무토가 임묘, 병화가 임묘.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안 좋은 시간대를 왜 타고 태어났느냐.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 전체를 배려버렸잖아. 나 혼자만 남고 병화도 임묘, 무토도 임묘, 을목도 임묘 다 죽어버렸다. 이 술토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보기에는 오행구조가 화려한 듯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주, 병술백호를 왕따시키고 자식궁에서 남편과 어머니가 되어 들어와 고가살과 남편의 묘신 발동으로 하늘 보고 탄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주를 들고 무속인집이나 일반 철학원에 가면은, 무속인집에 가면은 큰 굿을 하라고 할 것이고, 일반 철학원에 몇 달 배워가지고 나온 잘못된 말빨만,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그러한 인간들이 철학인 중에 80%다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가면은 지금 당장 두 번 다시 올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걱정 없다, 걱정 없다. 뭘 걱정하시냐. 나중에 10년 후에 보면 사모님 될 것이다. 개뿔이 무슨 사모님이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똑바로 해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통멸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다. 제발 눈을 떠라. 진짜 여기인을 알아보는, 진짜 무속인을 알아보는 그런 눈을 떠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그릇이 어떤지 그것 좀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서 알아라. 비록 일간이 신약하여 인수가 용신이라 하지만 살성의 흉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백꽃살과 과숙살로 호라비살과 과숙살이 발동하니 남편 신상 이변수가 나타난다. 무토는 어머니이며 을목은 아버지이고, 이 을목은 정제지만 아버지이고, 병화는 남편이 되는데 정없이 살아가는 부부이다. 특히 교강은 형충됨을 매우 싫어하는데 일시 형충이 되어 부부 해로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다. 시주에서 풍파를 만드니 자식독도 불미하며 자식 신상 이변수도 있게 되는데 인생에서 새 남자를 거치고 가는 팔자의 명식이다. 해중, 임수, 진중, 계수는 자식이 되는데 임계수가 모두 진토 임묘이고 개고된 진중 계수는 무게합으로 사라지므로 한 자씩 가슴에 무덤쓰게 된다. 어머니는 진난 땅 위에 있으므로 부모덕이 부족하고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명이 되는데, 또한 아버지는 무력한 사람으로 일찍 단명하는 아버지가 된다. 아까 이 자식은 해중 임수 그리고 진중 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식이 되는데 해중 임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진중 계수는 진술충이 되어서 계고가 되면은 틀림없이 아마 딸일 것이다. 그런데 계고가 되어서 나오면은 투간된 무토, 아니라면 술중무토, 아니라면 진중무토, 하여간 어찌되었건 무토의 군비쟁제를 당해버리는 계수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다가 한 자씩 가슴에 무덤쓰게 된다. 이 계고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등령하고 해중간목, 이 경우에 가슴에 무덤쓰는데 커서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이렇게 알고 계셔요.
어느 날 갑자기 죽기는 해도 단명팔자의 자식이 태어나서 살다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을목이 등령하고 희중 간목의 통군한이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육합으로 해수 사신을 옆에다 끌어다 놓은 것이 되기에 을목은 힘을 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해월도 몹시 추운데 해인 합을 하므로 임목은 온목이 아닌 스목이며 냉목이 되기에 을목 병화 무토가 유기한 것이 아닌 무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빚좋은 계살고 외야 내빈의 사주이다. 경진대운의 경금은 무난한 운이지만 을경합과 진술충이 발생하므로 아버지 사망했고 진대운에 결혼했다. 신사대운은 병신합과 을신칠살이며 인사형과 해사충이며 진사라망발동으로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 또는 떨어져서 사는 운이다. 만약 신대운에 임수가 오는 세년이면 사별수로 나타나는데 다행히 임수 세년이 없어서 무사하였고 병화의 록군이 되는 운이며 해인합을 푸는 운으로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많이 나갔었죠. 그때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병화의 록군이 되는 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돌을 따박따박 붙여오고 그때 귀부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모대운의 임수는 흉하지만 을목이 설기하고 무토에게 그걸 받음으로 평길하게 지나갔고 오대운은 화국이 되어 경금을 극하고 을목은 통구처를 잃게 된다. 즉 모든 재물이 관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운 중에 이것은 사주에 상당한 비급이 되는데 이 신해연을 만나면 이 병화가 이 해수에 병신합을 하고 해수에 끌려가면은 병신합으로 끌려가면 이 병화가 병신합수 절지발동 절신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그냥 두말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다. 병신 합수해버리면 꼭 기억해 놓으시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급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모대운의 임수는 흉하지만 을목이 설계하고 무토의 그걸 받음으로 평길하게 지나갔고 모든 재물이 관성으로 변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러한 운 중에 37세 신해년에 을신칠살과 병신합수 사절신 발동이 되는데 남편이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들어오다가 겨울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잠깐 술 좀 깨고 가겠다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동사 얼어 죽어버렸다. 참 팔자도 기구하죠. 그래서 남편을 상징하는 병화가 병술백호이고 자자 화개살이며 일시 진술충이 되니 단명흉사할 남편 인연이 성립되어서이다. 이 사주는 몇 남자를 만나도 남편 덕이 없고 애정이 없는 명식인데 월시주가 천국지충이면 부부종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월지인중병화가 첫 남편이고 사별했고 그 후 재운에어 사중병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으나 미대운의 그 남편도 흉액사였다. 미토대운은 묘고가 이루어지는 운으로 백호살 발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남자는 술중정화로 정임합으로 식상과 관성이 합이 되니 해로하게 된다. 이제는 나이도 꽤 많이 되셨을 텐데 행복한 과정 이루시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